그만큼 가장 놀라운 건리가 많을 것이다. 꿀팁이네요. 형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고 저는 조용히 말해보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달라요. 꼰대는 달라. 잠깐 휴게실로 와볼래? 옆 사람이랑 일 안 하겠다는 거잖아. 저 내일부터 회사 못 나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미안 늦었다. 안녕하세요, 책임님. 주현이가 빨리 오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 혼났어요 방금. 그러니까 주현이 말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근데 책임님은 늦으셔도 돼요. 책임님이 일이 많으시니까. 난 이런 주현이 깍듯한 게 좋더라. 왜 이렇게 깍듯? 저한테는 절대 그런 거 없거든. 너도 좀만 나한테 깍듯했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뭐 하려고 모인 거지? 오늘은 혹시 그 저번에 밸류 클립 시즌 1 보셨어요? 봤어. 나 너가 진짜 욕하는 뛰어내리고 거. 싶어. 욕은 안 했고 회식 문화였고 그게 생각보다 되게 잘 돼가지고 저희의 첫 도전이었는데 어떤 릴스 한 개는 조회수가 14만 회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뒤에 칠판을 보시게 되면은 나를 킹받게 하는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을 킹받게 하는 사람은 아닐지 많은 생각은 드실 텐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구성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했어요. 한 400명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20대는 100명, 30대도 100명, 40대도 100명, 그리고 팀장 100명 해서 남녀 어떤 성비 비율도 섰고 그리고 이제 오토랜드, 압구정, 본사 이런 사업장까지 다 고려를 해서 400명한테 설문조사를 돌렸고 이제 회사에서 좀 예민할 수 있는 소재들 있잖아요.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결과를 맞춰볼 거예요. 저도 결과를 오늘 아침에 받았고 근데 설문 결과가 마음에 들게 나왔어? 마음에 든 것도 있었고 마음에 좀 놀랐던 것도 있었어요. 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긍정적이다. 내가 너무 꼰대였구나 이런 거? 아니 그런 것까진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주현이가 동기들 사이에서 꼰대 짓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요. 어떤 꼰대 짓을? 봐봐요 지금 눈빛부터 봐봐요. 지금 눈빛 봤어요? 아니 입 조심하라고. 주현이 눈빛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말을 못해요 그냥 아예. 아니, 책상 부실 뻔했네. 일단 질문을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를 해 마라. 항상 애매한 인사. 언제 누구한테까지 할까? 첫 번째 답변은 인사는 누구든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게 기본 예의 아니야? 두 번째, 내가 후배라고 생각하면은 먼저 가서 인사해야지. 세 번째,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 뭐. 네 번째, 인사는 그냥 하면 좋은 거지 안 한다고 문제가 될 건 없지. 보기 중에서 일단 본인 생각했을 때 뭐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세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4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인사는 진짜 말 그대로 서로가 하면 좋은 거고 안 할 이유도 없는데 그냥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이런 후배 어때요? 그러니까 아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창석이 볼 때마다 섭섭한 마음이 이래서 들었던 건가 봐.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지금. 근데 요즘 좀 들어보면은 인사 안 하는 사람들 세대를 떠나서 좀 많기는 해. 그래서 나는 이게 설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긴 해.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봐볼까요? 저희의 생각이 맞았어요. 전체 구성원 결과에서 결국에는 1번이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고 다수의 구성원이 결국에는 인사를 기본적인 매너로 생각하는 그런 좀 성향이 저희 회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기분이 좋다. 정의가 살아있다. 20대의 결과를 한번 봐볼까요? 근데 생각보다 인사가 기본 예의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어요. 절반 이상이었어요. 지현이 너가 평소에 하던 말이랑 다른데? 너 맨날 후배들 인사 안 한다고 막 우리한테. 근데 한두 명 있긴 해. 그럼 애들 보면 뭐라고 해? 인사 안 하고 지나갔어. 일단 너 잠깐 그 여자 휴게실로 올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잠깐 휴게실로 와볼래? 조선시대 그 인주라고 해야 되나? 확실히 주현이가 괴롭히는 법을 아니까 남다르네.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그리고 후배는 꼭 10분 뒤에 나온다고 하더라고.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근데 저희가 팀장의 결과도 이게 진짜 한번 또 궁금해. 따로 해봤는데 팀장님은 기본 예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60% 이상이시래요. 역시나 예의를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3번 또 여기는 제일 높은데요?
아니면 팀장님들 원래 그 리더의 무게라고 하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뭔가 상처를 받고 힘드셔서 친한 사람들끼리만이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신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번외로 양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안요원 분들이 아침에 엄청 우리한테 밝게 인사를 해주셔. 근데 그런- 저도 압구정 갔을 때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인사를 받고 나면은 하루의 시작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확실히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또 다른 것 때도 많이 영향을 미쳐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고 저는 조용히 말해버렸어요. 아니 확실히 달라요. 감당 가능한 말이야? 확실히 꼰대는 달라요. 두 번째 문항입니다. 사무실에서 슬리퍼를 신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저 이거 솔직히 좀 궁금해요. 왜냐면 이거는 약간 그 사업장의 분위기도 많이 따라갈 것 같아서 각 사업장의 좀 생각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보기를 먼저 볼까요? 첫 번째, 회사에서 슬리퍼가 말이 되냐? 자기 자리에서도 신으면 안 된다. 굉장히 극단적이네요. 두 번째, 본인 자리나 주변까지는 신어도 괜찮다. 세 번째, 요즘은 화장실까지 정도는 신고 가도 괜찮다. 네 번째, 일만 잘하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슬리퍼를 신고 어디든 갈 수 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슬리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사무실에서. 이게 슬리퍼가 상대방한테 어떤 불쾌감을 느끼게 하냐 안 하냐 나는 이 차이인 것 같거든. 그래서 나도 사실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서 한번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슬리퍼를 신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짝짝 소리 내면서 걸어서 어떤 책임님이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배책임 좀 조용히 해줘 이렇게 써가지고 나한테 주시더라고. 근데 그건 좀 저도 들으면 별로 신경 쓸 것 같긴 해요. 막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 그치. 그래서 나도 슬리퍼 신고 다닐 때 뭐 장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기는 하지. 근데 슬리퍼 자체를 신는 거를 뭐라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쪽지를 받으시고도 계속 신으시는 거잖아요. 그 대신 짝짝 소리는 안 나지. 설문 결과? 지금 설문 결과가 가장 높은 응답이 요즘은 화장실까지는 신고 가도 괜찮다라는 응답인데 책임님의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관대하다? 나도 화장실까지는 눈치는 안 보거든.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앞까지 신고 간다? 그거는 약간 위험한 도전이지. 엘리베이터 앞까지 아니고 화장실까지? 화장실까지. 너 왜 화장실까지는 안 가? 꼰대라 그런가? 왜냐면은 이제 임원분들 중에서도 슬리퍼를 신는 거를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화장실을 지나가다가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저는 슬리퍼를 신진 않습니다.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 또 배워갈게. 챙길 거 챙기고. 그리고 마인드셋 할 건 하고 그다음에 다음 문항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래를 들어야 능률이 올라갑니다만 이제 업무 중에 이어폰을 착용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한 내용인데 1번 이어폰이 웬 말이냐 일 혼자 해? 절대 안 되지. 2번 주변 소리도 못 듣는 정도만 아니면 착용해도 상관없지. 3번 윗분들이 안 계실 때는 뭐 이어폰 껴도 되지 뭐. 4번 조용히 집중이 필요할 때 이어폰 끼면은 소음도 차단되고 얼마나 좋다고.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유형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무 중에 이어폰을 착용해도 된다 안 된다? 나는 1번으로 가고 싶네. 가고 싶네. 왜냐면은 이어폰을 끼고 일한다는 거는 옆 사람이랑 일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 끼고 하면은 그냥 자기 혼자 일하면 되지. 자체 재택근무랑 나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근데 그런 소통이 필요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그러면 옆에 후배가 이어폰 끼고 있고 오빠가 하는 말에 대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이어폰 끼고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보고서만 쓰고 있어도?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채팅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창석이는 이제 옆에 후배가 이어폰 끼고 일하다가 부장님이 부르는 소리를 못 듣고 부장님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부르는 그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부장님 힘드시겠다. 저 내일부터 회사 못 나가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한번 응답을 봐볼까요? 절대 안 되지 라는 응답 비율도 있지만은 주변 소리가 못 듣는 정도 뭐 그렇게 노이즈 캔슬링까지만 아니면은 괜찮다. 그리고 요게 조금 특이한 게 요 문제가 생각보다 그 응답 비율이 좀 골아요. 그만큼 가장 논란거리가 많을 것이다. 너무 한쪽으로 그렇게 치우쳐 있지는 않잖아요. 20대부터 한번 세대별 답변 결과를 볼까요? 오?
왜 놀라셨어요? 왜? 이어폰이 웬 말이야. 일 혼자에 절대 안 되지. 난 이게 20대에서는 제일 낮을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높아서. 생각보다 높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대가 약간 조직에서 좀 주니어 직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윗사람 분들을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동료가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일하는 걸 봤을 때 뒤통수를 똑같이 때리고 싶은 거네. 근데 저는 때리고 싶은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다. 여기서 발을 뺀다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 말로 때리지 저는 막 뭐 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저는 말로 때리는 거를 휴게실 가서 때리잖아. 그렇게 세다고. 그치. 마지막 문항인데요. 형 동생 호칭에 대한 문항입니다. 네, 보기를 먼저 봐보겠습니다. 1번. 회사에 엄연히 직급 체계가 있는데 형 동생 안 된다. 그런 게 바로 끼리끼리 문화를 만드는 거다. 2번. 그럴 수도 있는데 나한텐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3번. 친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석에서만 그런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4번. 아니 형 동생 하면 얼마나 좋아. 더 협업도 잘 되고 더 친해지고 더 좋다. 라는 이런 보기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 좀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팀에 입사하고 저 다음에 후배가 이제 2명이 들어왔어요. 다 저랑 동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저랑 동갑이어서 처음에 약간 애매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98인데 98, 98, 98 이렇게 3명이 들어온 거예요. 나랑 똑같대. 나도 97, 97, 97.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 연차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또 동갑이니까 애매했지만 하지만 저희는 다 깍듯하게 존댓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댓말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지도도 했죠. 은영죽에 압박을 줬죠. 제가 절대 말을 놓지 않음으로써 이제 존댓말만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압박을 줬다는 말이 왜 이렇게 웃기지? 그 압박 항상 휴게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회사에서 진짜 바쁠 것 같아. 휴게실 가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너 맨날 휴게실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사무실보다 휴게실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제 동갑이어도 이제 선배는 선배고 후배는 후배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는 회사니까. 결과를 봐볼까요? 응답 결과를. 오, 확실히 이게 맞네. 전체적으로 기아 구성원들이 그럴 순 있지만은 형 동생은 사석에서만 해야 한다. 요거에 대한 응답이 조금 압도적으로 높아요. 거의 70%로. 주연이는 근데 2번 찍었을 텐데 괜찮아? 저요? 4%에 제가 그 가장 적은 4%. 4%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네. 조금 의아한 거는 회사에서도 형, 동생이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좀 다른 결과가 나와가지고 근데 나는 약간 듣다 보니까 주연이 마음도 조금 이해가 가긴 해. 주연이는 지금 완벽하게 2번을 골랐잖아. 아니야. 근데 좀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사실 이제 형 동생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는 만약에 뭐 형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이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형이라고 부를 때는 되게 이런 위계 질서 잘 지키면서 그냥 약간 친화력만의 목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그럼에도 나는 위계 질서를 지켜줘야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하거든. 근데 가끔 나한테 말 놓은 사람들이 완전 그냥 동네 형처럼 약간 뭐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일 시키기도 좀 힘들어지고 그럴 때가 좀 있기는 해. 꿀팁이네요. 형. 아니,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형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말 놓기. 바로 말 놓아버리기. 지금 이제 첫 번째 질문 세트 결과를 다 마무리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구성원들의 그 속마음을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창석은 어떤가요? 확실히 사람들은 각자 너무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구나 하면서 서로가 좀 각자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어폰이든 슬리퍼든 인사하는 영역이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는 가운데 사실 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회사가 너무 방관하고 있다. 회사에 점점 그 어떤 긴장감이 좀 없어지는 것 같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회사원이라면은 어느 정도 스스로 긴장감을 좀 느끼면서 뭐 그런 면에서는 이런 설문의 결과가 어느 정도 다행이다. 저 지금 들으면서 지금 공손히 모았어요, 밑에서.
이제 첫 번째 세션이 끝나서 드디어 두 번째 세션이고 사실 바로 저희 이번에 주제 나를 킹받게 하는 사람들과 가장 이제 밀접한 주제인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동료의 업무 유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유형인 투명인간 유형. 그러니까 찾을 때마다 자리에 없는 거죠. 찾으려고 하니까 점심 먹으러 갔네? 카페 갔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네, 그 다음 유형은 바쁜 코스프레 유형. 뭐가 바쁜지 모르겠는데 항상 바쁘다 라고 말하는 사람. 세 번째, 회피 만렙 유형. 업무 얘기하면 그건 제 업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회피형. 네 번째, 피곤 전도사 유형. 맨날 힘들다고 하면서 주변에 힘을 다 빼는 사람. 다섯 번째, 뒷북 유형. 회의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나중에 근데요 하는 사람. 여섯 번째, 기분파 유형. 기분이 그날의 태도가 되시는 분. 그다음 일곱 번째가 마이웨이 유형. 무조건 내 방식만 고수를 하는 사람. 여덟 번째는 세상의 중심은 나야. 모두가 바쁜데 내가 제일 중요해. 본인 일만 챙기는 유형. 아홉 번째는 미꾸라지 유형. 책임질 일을 항상 애매하게 피해가는 좀 킹받는 유형. 열 번째 넙치 유형. 윗사람에게만 과잉 친절을 하고 동료 후배들에겐 무관심한 유형입니다. 투명 인간 유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할 일 잘하고 그러면은 자리에 없을 수 있죠. 근데 저희 본부는 별로 투명 인간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양재는 밥 2시간 동안 먹지 않아? 2시간? 프랑스도 아니고 무슨 몇 끼를 먹는 거야 2시간? 그거는 저희가 엘리베이터 때문에 10분에서 20분까지 기다려 본 적도 있거든요. 그 막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약간씩 이제 빨리 나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어쨌든 2시간이면 우리 40분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는 꼰대 같은 얘기 다 해놓고. 근데 나도 약간 얘기를 좀 듣기는 했어.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일찍 나간다는 것들이 좀 얘기가 들려온다는 거는 그 부분을 분명히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는 건데 근데 너무 일찍 나가려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제도 없어지는 거는 그냥 한순간일 것 같은데 진짜 부럽긴 한 것 같아요. 이거 점심 2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40분에 비하면 우리도 사실 줄이 너무 길고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11시부터 11시 40분이라도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도 한 15분에서 20분 그 사이 시간대 사무실에서 일어나서 이제 식당으로 가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좀 사람들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대신 우리는 늦게 퇴근하자. 비근무에서 찍은 시간만큼 늦게 퇴근하고 맨날 M채널 보니까 한 3시, 4시쯤 보면 오프라인 되면서 잠깐만 지금 오토랜드 비하하는 거야? 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찍 오기도 하고 이거 오토랜드 광역딜인데? 절대 아니다. 오해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1위가 회피형을 구성원들이 가장 싫어했습니다. 회피형. 2위가 기분파. 3위가 마이웨이. 그러면 왜 회피형이 1위일까요? 왜 회피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할까? 사실 이 2등, 3등, 4등 이런 것들은 약간 뭔가 그 사람의 성격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이거든. 근데 1번은 약간 업무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그 업무가 서로 도와줘도 약간 잘 되기 모자랄 판에 벽을 친다거나 하면은 참 이게 제일 킹받는 영역 아닐까. 내 주변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어. 누구요? 누구요? 말해보세요. 그분께 영상 편지. 업무 좀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협업만 되면 되는데 이제 설득의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 그게 진짜 피곤해 죽겠어. 왜 회피형 만렙, 회피형 이런 사람들이 안 없어지는 걸까요? 회피 말렙 유형이요. 가만히 두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좀 회사가 이렇게 좀 방관하다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더 날뛸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냥 성과를 3년 동안 N을 그냥 팍팍팍 그냥 넣어버리면 아무것도 3년이요. 갈겨요. 갈기면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감당 가능하겠어?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촬영이 마무리되었는데 저는 좀 걱정되긴 합니다. 저의 이미지가. 그래서 사실 저도 누군가에게는 킹받는 사람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그 한 말들이 조금 걱정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회사에서 모든 사람이 날 지켜볼 수가 있으니까 좀 건전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제 자신을 성찰하면서 잘 행동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느낀 생각은 이렇게 조금씩 스스로 좀 고쳐나가는 사람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가진 생각만 고수하고 그대로 그냥 똑같은 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점점 이제 차이가 계속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뀌어 보려고 하는 이런 작은 마인드셋 하나가 또 이런 큰 차이를
날개짓 하듯이 그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왜 그러? 갑자기 뭐야? 약간 사람이 갱생이 됐네요. 그러니까 활용하길 잘했네. 나도 내 스스로 바뀌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좀 오늘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네,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난 거예요?